불안.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상 속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셀레나 고메즈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셀레나가 어릴 때 천둥 번개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우르릉쾅쾅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곤 했는데 어느 날 셀레나의 엄마가 그림책을 몇 권 가지고 오셨대요. 보니까 천둥과 번개의 원리에 대한 그림책이었는데 셀레나의 엄마가 그 어린 셀레나를 앉혀놓고 천둥과 번개가 왜 치는지, 소리는 왜 크게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는 천둥과 번개가 쳐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 해요. 셀레나의 엄마가 했던 말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무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들일까요? 대개 두려움이란 미래의 경우의 수 중에 최악의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미래에 겪어도 되는 감정을 현재로 가져와서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쓸데없는 짓 같지 않나요? 두려움은 우리의 머리가 상상해내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껴도 되는 감정인데 굳이 그것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핸드폰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공간이죠. 우리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아니, 우리는 정말 궁금해서 보는 걸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아지려고 핸드폰을 켰다가 결국 또 다시 비교를 하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지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테고 우리의 머리는 그 비교에서 또 두려움을 끌어내겠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40살일 때, 내가 50살일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 멀기만 한 시간 속에서의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내고는 그걸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의 현실인 양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두려움인 거죠. 사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해요.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우리가 각자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 가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것보다 쉬운 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두려움이란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극복한다면서 정작 해야 할 것들에 힘을 쏟기보다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두려움이라는 게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일 텐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를 자주 생각해보고 그 목적지를 위해 계속 방향을 조정하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말인데요. 짐 캐리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우 짐 캐리가 맨 언더 문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앤디 커프만을 연기해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을 텐데요. 앤디 커프만이라는 배우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였다고 해요. 메소드 연기를 하면 실제 그 연기하는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인데 앤디라는 사람이 자신이 연기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면 그게 몇 달이든 철저히 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짐 캐리가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하는 앤디라는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됐던 조금 복잡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서 제작했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이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것들인데요. 일단 영화 제작이 끝나고 나서 짐 캐리가 혼란에 빠져요. 왜냐면 본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면서 내 신념도 잘 모르겠고 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날 화나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때 그 역할을 하고 한 20년 정도를 본인의 퍼즐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거기서 짐 캐리가 질문을 해요. 내가 짐 캐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면 도대체 짐 캐리라는 사람은 진짜 누구인 거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짐 캐리라는 사람은 짐 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기하던 캐릭터일 뿐이고 짐 캐리라는 사람은 사실 어느 아침 일어나서
나 이렇게 안 살래. 나 이제 이렇게 살래. 하면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고 싶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일어날 최악의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상상해서 그 기분을 가져오는 게,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니냐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새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게 잘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 어떠냐는 거죠.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 기분을 현재로 가져와서 행복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지. 미래의 실패를 가져와서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면 차라리 미래의 성공을 가져오셔서 지금 느끼는 게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요. 비슷한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로 인한 두려움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도 최악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의 경우들도 참 많은데 저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에 관해서 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생각이란 것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모든 생각이 나를 만들어버릴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보단 좀 더 효과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일단은 내 생각이 내 자신이 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인지하는 것, 이것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말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 내 자신을 자주 두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고 많은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묘사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차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차가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빨간 차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심각하게 파고들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차가 다 지나갈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거나 딱히 나랑 깊게 연결지어서 무언가 생각하고 그러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조차 안 해도 돼요. 딱히 연결을 짓지 않는 거죠. 보통 내가 하는 생각의 90%가 어제 했던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보고 지금 이 생각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반대로 흐르고 있는 생각이라면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게 좋다는 거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요.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와서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고 말이죠. 두려움은 실체가 없고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 인지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도에 1억을 만들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럼 보통 쉽지 않다 하겠죠. 많이들 10% 미만, 5% 미만 그런 대답을 내겠죠. 여기서 그럼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번 연도에 1억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이 다 죽는다 하면 확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확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부르겠죠.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목표는 바뀌지 않았고 주어진 시간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만 달라졌어요. 만약 내 주변의 전부가 나에게 달렸다면 과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틱톡이나 릴스 같은 거 한참 넘기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죠.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행동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전제를 제거해 볼게요. 남는 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번 자신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이유가 확실할수록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장애물은 있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없어지는 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이유가 확고하다면 뭐가 앞에 있던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보통 7번의 왜를 물어보면 진짜 이유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5억을 벌고 싶다 했대요. 왜를 7번 물어보니 도달한 결과가 어디냐? 그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아내가 자녀 양육권을 다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새로 사는 곳이 너무 위험한 동네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들이 차에 치여 죽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 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질문은 5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나요? 가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죠? 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5년 정도 더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아니라면 왜 아니시죠? 이렇게 7번을 물어보세요.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길이 끝이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곳에 앉아서 매일 비슷한 일을 하고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내가 아직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왜? 라는 질문을 7번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7번의 왜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에 한번 던져보시고 방향키를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팟캐스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